안녕하세요. 2021년 오픈 카이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생체 미세환경 실험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암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생체 미세환경 실험실에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필남 교수입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따라오시죠. 보시면은 제가 여기 투머 아바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종양 아바타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이런 종양 아바타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데, 그럼 종양 아바타가 뭐냐? 많은 전통적인 어떤 질병의 연구를 하는 방법은 사실 많은 동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쥐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쥐나 이런 그 작은 동물들을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동물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동물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한 50년에서 100년 동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암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의 암이랑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될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디스크가 있어요. 플라스틱 디쉬라고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 안에 배지를 넣고 결국 이 배지는 세포들이 성장해 나가는 다양한 인자들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배지를 놓게 되면은 이 배지 안에서 이제 세포들이 성장을 나가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암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에 놓여있는 암이라는 애와 얼마나 똑같을까. 하물며 동물과도 다른데, 결국 이게 이제 우리의 넘어야 될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들여다봤더니, 자, 그러면은 이런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에서처럼 이런 배지에 플라스틱 디쉬의 세포, 암세포를 넣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은 굉장히 컴플렉스합니다. 복잡하죠. 암뿐만이 아니라 암을 성장하게끔 하는 다양한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있고 혈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만들까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럼 우리가 다양한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공학적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3차원으로 크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동물을 세크리파이 하지도 않고 하물며 이런 인간의 암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들을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된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그걸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런 단백질들을 붙들고 세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여기 세포는 빨간색이거든요. 움직이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체외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종양은 점점 크기가 커져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종양이 바깥에 있는 까만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매트릭스로 꽉 찬 부분인데, 편의상 블랙으로 만들고 세포들은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럼 이런 초록색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이죠. 결국 이런 것도 우리가 암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이라든지 아니면 암이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모델을 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항암제를 넣었을 때 서서히 죽어나가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죠. 결국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이, 암을 만든 이런 기술들이 우리 암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약물을 스크리닝하기도 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이 아니라 치료 전략을 테스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뭐 위암이라든지 혹은 뇌종양, 굉장히 어려운 암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이 가장 좋은 치료일까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뇌종양에 대해서 에너지 차단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런
위암 중에서도 동물 모델도 만들기 어려운 종류의 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위암이 이제 걸리면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어떤 생존율을 가지는 굉장히 악성의 어떤 종류의 위암이 있는데요. 그런 위암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이렇게 악성화가 됐는지라고 하는 기전을 규명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전에 몰랐던 암에 대해서 탐구하고 치료를 찾아내는, 치료 전략을 찾아내는 건데, 최근 저희가 이제 위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이런 위암이 보시는 것처럼 암이 막 퍼져나가죠. 주변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유와 이 퍼져나가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치료를 찾아냈는데, 그런 것들이 항암제가 아니라 이 우리 몸에 있는 딱딱하게 있는 그런 위암 조직 덩어리를 마사지를 해주면 얘네들이 약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착한 암세포로 변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결국 이런 거는 치료 중에서도 항암제라든지 이런 치료제가 아니라 어떤 그 종양이라고 하는 암 덩어리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만이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퍼져나가던 것이 조직을 아주 부드럽게 해줬더니 동글동글하게 서로 뭉치면서 항암제에 반응하기 쉬운 암으로 바뀌는 걸 저희가 모니터링 했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최근에 이제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런 종양 모델을 만들기는 쉬운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종양과 가장 유사한 종양이 되는가? 하물며 개인마다 종양의 종류가 다른데 그 다른 것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저희가 예를 들면 대장암이라고 하면 대장암의 조직을 실제로 환자 조직을 병원에서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받아서 이거를 다 분해합니다. 해체시키죠. 다 해체시키면 뭐가 되냐 하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초록색의 그런 단백질 덩어리와 이런 세포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럼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ECM이라고 하고 매트릭스, 암세포들을 또 뽑아내서 이 두 개를 다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조건에서 다시 재구현, 배양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바깥에서 떼내서 계속 키워가고 있으니까 인간의 암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의 암이죠. 인간의 암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인간의 암덩어리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암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단일 세포는 아니고 지금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부분이 종양세포고, 그 빨간색 같은 것들이 그 종양 주변 조직에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단백질들, 그리고 초록색들도 그 단백질을 에워싸고 또 종양을 에워싸고 있는 매트릭스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어느 시간까지. 그럼 이제 우리 이 대장암, 예를 들면 이 대장암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 연구실에 있는 이현진 학생이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키우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 방은 저희가 실제로 종양 아바타를 키우고 있는 방입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이 인큐베이터 안에 저희가 종양 아바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웰들 안에 종양 아바타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종양 아바타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 아바타들을 이곳에서 밥을 주고 저 밖에서 현미경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이 종양 아바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는 일주일 동안 지금 키운 건데요. 이 오가노이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2, 3일에 한 번씩 밥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갈아주지 않으면 오래된 밥이 되기 때문에 이 종양 아바타가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밥을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클린 벤치 안에서
밥을 가는데요. 저희가 이 밥을 교체할 때 아바타까지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이 젤리 안에 아바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밥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제 이 오가노이드를 24시간 동안 연속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장비는 밖에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네, 저희가 아까 밥을 갈아준 이 종양 아바타들을 직접 이 현미경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현미경은 카메라가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종양 아바타들이 지금 살짝 흔들리죠? 이 젤리 안에 종양 아바타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살짝 바꿔주면은 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종양 아바타들이 키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기계를 통해서 실제로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큐베이터랑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양 아바타를 이 안에서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찍었을 때 이 종양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 현미경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실제 환자의 조직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실제 환자의 조직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밥 갈 때 젤리 보셨죠? 그 젤리를 원래는 이렇게 그 젤리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 성장에 집중하고 약간 모여있게 만드는 성질의 젤리인데요. 이 젤리를 저희는 환자 조직을 직접 이용을 해서 네, 실험실에서 종양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환자 조직을 이용을 해서 이 환자 조직을 젤리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젤리를 만드는 과정은 이 환자 조직에서 이 세포를 다 녹여서 세포 부분을 제거를 해냅니다. 그러면 이 세포 밖에 있는 뭐 콜라겐 같은 단백질들이 여기에 남아 있는데요. 이 콜라겐 같은 단백질들을 펩신이라는 단백질의 결합을 분해시키는 물질에 넣게 되면은 젤리를 만들 수 있는 전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여드렸던 탈세포된 물질을 펩신이라는 물질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액체 상태로 저희가 만들 수 있고, 이 액체 안에는 환자가 암에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환자가 암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환자의 줄기세포로부터 추출한 종양 아바타를 합쳐서 저희가 비로소 완벽한 암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좀 쉽고 잘 이해가 되시도록 저희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양 모델, 암 모델 혹은 질병, 그런 모델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나이가 많이 들면,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혹은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이제 이런 질병을 안고 결국은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치료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는 결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공학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운 난치병을 난치병을 체외해서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잘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대체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좋은 약을 선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오픈카이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학부 생명공학 실험실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조교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실험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가상현실을 접목한 비대면 실험 수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변조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시는 가상현실을 수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담당 교수님이신 박영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설명 동안에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교수 박영균입니다. 오늘 저는 맞춤형 가상현실 컨텐츠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험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 수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수업의 경우 비대면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험 수업은 조교가 실험실에서 장비들로 실험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직접 실험해 봄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때 조교가 옆에 있어야 하니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가상현실이 조교를 대신할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 쉽게 실험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실험실에 갔을 때 실험 방법이 가상현실 컨텐츠로 띄워지고 그것도 그 가상현실 컨텐츠가 학생이 있는 그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맞춤형 가상현실 컨텐츠라면 학생이 조교가 없이도 어려운 실험들을 비대면으로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생명공학 실험, 일명 BBLab 수업입니다. BBLab에 들어서면 이런 고글을 쓰게 되고 가상현실 컨텐츠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험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으니 학생은 혼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컨텐츠의 예입니다. 이렇게 현재 단계 실험의 프로토콜을 볼 수가 있고 그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험의 중요한 사진들과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한 단계 실험이 끝나면 다음 실험 장소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대면으로 실험 교육을 할 수 있으니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험 수업이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비대면 실험 수업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외에도 기존 실험 수업 때 보여줄 수 없었던 컨텐츠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이런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적용,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바이오민 뇌공학과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AR, 즉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해 실험 수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현실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고 필요시 착용한 홀로렌즈를 통해 교수님 또는 조교와 실시간으로 실험에 대해 상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실험 수업을 더 많이 적용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실험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에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